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4화 산의 아이. 월출산 바위를 통째로 녹일 듯이 무더웠던 여름 한철도 가고 매미가 시을시을 시끄럽게 울어대는가 싶더니 그새 북녘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다. 농부들이 5, 6월 내내 두업 내고 씨 뿌리고 김을 매며 알뜰살뜰 가꾸어온 결실을 거둬들이는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흰누런 들판 가득 흰누런 별들이 무겁게 나락 열매를 매달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마다 고개를 휘청거렸고 다 자란 새끼들을 이끌고 강남으로 돌아갈 채비로 마당의 빨랫줄에서 분주하던 제비들의 노랫소리도 어느 날 문득 뚝 끊어졌다. 초가집 지붕 위에 주렁주렁 달린 동그란 박이 있고 새벽이면 새하얗게 무서리가 내렸다. 최시처녀에게는 점점 해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떻게든 해산한다면 아이는 아무도 몰래 감쪽같이 처리해야 할 것이었다. 최시처녀는 병을 빙자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 안에서 지내는 것도 이제 이골이 났다. 뒤뜰 장독대에 간장 항아리만큼이나 부푼 뱃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아이가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나 도무지 감감무소식이었다. 마당을 지나가는 아버지 최대감의 기침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최시처녀는 아버지의 기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다. 아무래도 아버지 몰래 뒷일이 무사히 마무리될 리 만무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고단한 가을 거지도 끝나고 찬바람이 몰려오는 무서리가 내리는 추운 늦가을 어느 밤, 최시처녀는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었다. 최시처녀는 아랫배가 찢어질 듯 너무나 아파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는 솟구쳐 나오는 비명을 남이 알세라 억지로 틀어막으려고 재빨리 최시처녀의 입에 수건을 물려주었다. 그런데도 신음소리는 밖으로 길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최시처녀의 아버지는 몹시 걱정이 되었다. 애가 얼마나 아프면 저리도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것인가? 끼니 때 밥도 어머니 편에 가져다 먹으며 아파 바깥 출입도 못한다더니 이제 정말 죽으려고 저렇게 비명을 지르나 싶어 최대감은 몹시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사실 최시처녀는 몸이 무거워진 뒤로 급한 소변은 방안 요강에다가 보고 7일 같은 밤에 아무도 몰래 변소를 다녀오며 아버지 눈과 이웃의 눈을 피했던 것이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저 잠깐 고통을 못 이겨 그러는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최시처녀의 어머니가 문 밖을 향해 소리쳤다. 무슨 소린가? 애가 다 죽어가는 모양인데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 아닌가? 최대감은 걱정이 되어 딸 최시처녀가 진통 중에 방문 앞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최시처녀가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 용을 써도 아이는 나올 줄을 몰랐다. 그렇게 비명도 못 지르고 죽을 힘을 다해 진땀을 뻘뻘 흘리며 얼마나 힘을 썼던가.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순간 최시처녀의 오른편 옆구리가 활짝 열리더니 사내 아이가 불쑥 기어나와 이불 위에 눕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을 지켜본 최시처녀의 어머니는 놀라 떡 벌어진 입을 닫지 못하고 멍청이 말똥말똥 눈을 뜨고 누워있는 가난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던 아버지가 벌컥 문을 열었다. 도대체 아이의 병세가 어찌하여 그 모양인가? 그렇게 말하며 안을 들여다보던 최대감은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그만 놀라 뒤로 벌렁 자빠질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저 갓난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벼락같이 고함을 지른 최대감은
다짜고짜 채씨 처녀를 다그쳐 세웠다. 이미 그런 꼴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갔던 것이다. 채씨 처녀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수그리고 앉았다. 대체 어느 놈의 시냐? 그놈한 최씨 가문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냔 말이냐? 혼인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다니. 이보다 더한 가문의 수치는 없느니라. 아버지 최대감이 부르릉이 떨어졌다. 바로 해산한 직후라 거의 탈진하여 입을 떼기조차 힘든 최씨 처녀였지만 몸을 간신히 가누고 말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옵니다. 실은 변명하지 마라. 하늘을 보지 않고 어찌 사람의 씨앗이 맺히겠느냐.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느니라. 아닙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최씨 처녀는 지난 겨울을 빨래터에서 준 푸른 오이를 먹게 된 자초지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듣고 있던 아버지가 범처럼 성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 눈 내리는 한겨울에 빨래터에서 푸른 오이를 주워 먹고 아이를 가졌다니. 그런 회개망측한 일도 다 있단 말이냐? 하늘 아래서 사내를 보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는 절대로 없는 법이다. 당치 않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니 귀신도 모르게 저 요물 같은 아이를 당장에 갖다 버려라. 알겠느냐? 최씨 처녀는 얼른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네, 더는 묻지 않겠다.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어서 당장 갖다 버려라. 알겠느냐? 아버지 최대감이 성난 목소리로 재차 다그쳤다. 예, 예. 입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최씨 처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내가 딸 자식을 잘못 두어 집안 망할 일이로다. 최대감은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며 크게 헛기침을 하면서 방문을 거칠게 쾅 닫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요람에 쌓인 갓난아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을 말똥거리며 최씨 처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근거 없는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해왔던가. 그런데 낳자마자 이별이라니. 최씨 처녀는 막상 아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렇다고 쥐어 마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어서 가자. 어머니가 강보에 둘둘 말린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아무래도 캄캄한 이 시각 아무도 몰래 아무 곳에라도 이 아이를 재빨리 버려버리고 와야만 했다. 혹여 사람들이 발견하여 누가 데려다 기르면 그도 이 아이의 운명일 것이었고 또 그만 죽어버린다 해도 어찌할 수 없었다. 어머니, 이 아이를 버리더라도 제 손으로 갖다 버리고 싶군요. 최씨 처녀는 기진맥진한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일어섰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일어선 최씨 처녀는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이를 본 어머니도 불안한 듯 뒤따라 나섰다. 밖은 동이 터올 무렵이었다. 최씨 처녀는 이웃 몰래 집을 나서 걸으면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영문도 모를 아이의 눈동자가 맑게 반짝거렸다. 최씨 처녀의 마음속에 극한 애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